네, 안녕하세요. 31기입니다. 오늘은 좀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계속 현실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일단은 결혼을 한 입장에서 빚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되는가에 대한 주제인데,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살면서 빚을 안 질 수가 없고, 결국에는 어떤 빚을 지느냐에 따라 레버리지가 극대화가 되거나 이제 좀 리스크가 되거나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결론이 좀 달라집니다. 먼저 학자금 같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건강한 빚은 보편적인 시선에서 너무 당연하기에 사실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결혼이란 제도는 두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라고 하면, 한쪽이 이미 빚을 지고 있다면 그 순간의 결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채무 관계의 공동체화가 됩니다. 이제 사랑이라는 게 개인의 감정이고, 근데 이제 빚은 굉장히 차갑죠. 그리고 냉정한 시스템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빚은 공동 책임으로 전가가 되고, 즉 결혼 순간에 상대의 빚은 이제 상대방의 인생에 법적으로, 심리적으로, 재정적으로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커도 부채라는 현실의 무게는 그 감정을 서서히 짓눌러 버리고 훼손합니다. 사실 빚은 단순히 또 돈 문제라기보다는 그 안에 함의된 인간의 특징이 광범위하게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은 갚으면 되니까 괜찮다고 말하지만, 빚이 단순한 이제 돈의 문제라면 그렇게 단호하게 피해야 할 이유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빚이 생겨난 이유와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중한 투자 중에 뭐 실패로 생긴 빚과 소비 통제 불능으로 생긴 빚이 이제 완전히 다른데, 사실 전자의 경우는 앞서 말한 학자금 대출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국가에서 교육에 장려하는 초저금리의 빚은 결국 어떤 사람은 대학을 또 나올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단순히 지식의 상아탑을 쌓는 목적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4년 동안 꽤 많은 경험을 하고 인생까지도 배우긴 하거든요. 물론 또 취업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건강한 빚이 전자라면, 후자의 경우에는 돈을 다루는 마음의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되는데, 돈이 생겨도 빚을 줄이지 못하고 문제가 터져도 구조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돈을 잘못 썼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실 감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결혼 후에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매일 함께 살아야 하고요. 사랑이 아니라 습관과 태도가 결혼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결혼을 한 입장에서 자칫 잘못하면 정말 무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공동 재무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혼 후에는 대부분의 금융 행위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신용점수 같은 경우나 대출을 받거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죠. 또 전세보증금과 심지어 뭐 휴대폰 할부까지 상대방의 재정 상태가 이제 당사자의 신용을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라면, 대출이 막히고 상대방이 빚을 숨기고 있었다면 분명히 그 당사자는 재산이 압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채무를 도와주기 위해 공동 보증을 서는 순간에 우리도 법적인 채무자가 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갚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뭐 전체가 타인의 빚의 종속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결혼이라는 숭고하고 뭔가 고귀한 행위의 그 제도에 있어서 빚은 감정의 순도를 오염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빚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감정이 쉽게 의무와 죄책감으로 왜곡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감과 이해심이 아니라 어쩌면 불쌍하다는 연민으로 바뀌게 되죠. 처음에는 함께 이겨내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싹 트게 됩니다. 결혼에서 감정의 불균형이 생기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경제적인 불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쪽이 빚을 갚느라 허덕일 때 다른 한쪽은 또 그 부담을 대신 짊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 사랑이 동정과 피로로 변질되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또 드러내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속에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연애 초반에는 빚의 규모를 숨기거나 곧 갚을 수 있다는 식으로 축소해서 말을 하지만, 사실 결혼까지 직전까지 가면 그건 숨길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숨겨진 채무는 결국엔 어느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의 충격은 굉장히 배신감으로 바뀌고 그 신뢰는 복구되진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거짓말보다 숨김에 의해 더 자주 무너진다고 하면 그 신뢰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빚은 바로 그 숨김을 낳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이고요. 가령 가끔 커뮤니티에 투자로 빚을 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결혼할 여자친구에게 이 빚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끙끙대는 고민글이나 그게 남자친구한테 말하던 간에 여자친구한테 말하던 간에 결국 이러한 고민 자체가 상대방에게 결혼 반려자로서 떳떳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다행히 결혼 전에 그 사실을 알아서 관계를 정리하더라도 만약에 결혼을 한 후에 빚이 있다는 것을 커밍아웃 할 때 배우자가 한 번은 용서해주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사실 이게 이미 가정을 형성하고 난 후의 일이라면 쉽게 또 그 관계를 끊어내기가 어렵다는 점은 정말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이 원래 가진 돈보다 돈을 다루는 습관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은 결과 자체이고 습관이 원인이기 때문인 거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 빚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이제 삶을 운영하는 방식에 굉장히 큰 구멍이 터져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소비를 하고 신용카드를 쓰고 나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계속 미룹니다. 이런 습관은 빚을 계속 키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습관은 결혼 후에도 거의 바뀌지 않을 겁니다. 갚으면 된다는 말은 현실에서 거의 통하지 않고요.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인 거죠. 사실 이 태도라는 것이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누적돼서 굉장히 고착화돼서 이거를 바꾸려면 또 엄청난 그 시간을 그렇게 안 하는 습관으로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죠.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옆에 있으면 바뀔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사랑이 빚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빚은 또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인데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 이자나 채무나 압박과 불안으로 변하는 순간에 그 관계는 감정도 섞여 있지만 분명 채권 관계로 전락하는데요. 그렇다면 당사자가 배우자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고 압박하는 채권자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빚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어긴 결과라고 하면 나는 감당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가 무너진 것이죠. 이런 상태의 사람은 타인에게도 신뢰를 주기 어렵습니다. 자기와의 신뢰가 깨진 사람은 남과의 관계에서도 결국 책임보다 회피를 선택하게 되고요. 결혼은 신뢰 위에 세워지는 제도라면 그 신뢰는 첫 번째 단계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인데 그게 안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빚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결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사랑이라는 게 개인의 선택이지만 결혼은 인생의 구조를 개편하는 일이라면 빚이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사람과의 공동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일은 다른 차원의 책임을 요구하고요.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빚이 그 사랑보다 깊으면 결혼은 결국 고통의 연속이 되고 그 끝은 좋지 않을 겁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의 빚을 대신 짊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오늘도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